자, 열패의 2급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패의 2급 문제 11번입니다. 2024년 2분기 동안 재경부서에서 사용한 예산 중 집행률이 가장 큰 개정 과목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줘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예산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예산이 키워드다 라고 했을 때 어디로 본다 했었죠? 그렇죠. 예산관리 쪽으로 해서 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집행율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신청했어요. 신청 관련 없죠? 편성했어요? 관련 없죠? 조정했어요? 관련 없죠? 왜 관련 없어요? 집행률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집행률은 이미 실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실행했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신청, 편성, 조정, 예실 대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죠. 왜냐? 이미 실행 다 했으니까. 승인 다 났고, 그 다음에 신청 다 이미 다 끝났고, 다 끝난 상태예요. 그 다 끝난 상태에 실행했을 때 뭐예요?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결과물을 뭘로 봐야 돼요? 실적 아니면은 초과 현황을 보는 거죠. 여기서는 실적 현황으로 보시면 돼요. 결과물은 뭐예요? 결과물은 즉 실적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결과는 즉 실적이다. 그래서 예산 실적 현황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예산 실적 현황에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2분기입니다. 2분기에는 몇 월 며칠? 그렇죠. 4에서 6월입니다.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보는 거고요. 자, 예산 그룹은 없고요. 재경부에서 사용한 집행률, 집행 방식은 뭐예요? 결의 집행이에요? 승인 집행이에요? 승인 집행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 많죠. 그렇죠. 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당월 예산 대비 실적은요, 6월 달 거,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달 거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달 거가 당월 예산 대비 실적. 근데 우리는 한 달짜리가 이거 뭐예요? 3개월짜리를 물어보는 거죠. 이때 이 3개월짜리는 2분기이기 때문에 4에서 6월을 뜻해요. 그래서 당월 예상 대비 실적은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 여기 누계 예산 대비 실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는 당월 예산 대비 실적을 보면 되는 거고, 여러 달을 물어볼 때는 누계 예산 대비 실적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가장 큰 개정 과목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후보가 4개가 있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통신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어느 게 가장 더 커요? 그렇죠. 딱 봐도 답이 나오죠. 몇 번? 그렇죠. 144%.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합니다. 자, 뭐예요? 가장 큰 게 뭐예요? 144%. 이게 되는 거죠. 차량 유지비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 이내를 쓰는 거는 이제 예산 범위에서 사용을 했다는 의미가 되고, 100% 초과를 했다는 뜻은 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발적으로 했을 때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물가가 상승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초과 예산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144%는 뭐예요? 초과 예산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RP에게 2급 문제 12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거래처별 바드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2024년도 7월 20일 만기가 도래하는 주식회사 중환산업거래처에 발생한 어음번호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바드럼 명세서에 조회되는 어음 기준으로 정답을 고르시오입니다. 와, 대놓고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어음을 보고 이 키워드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바드럼 명세서가 돼요. 근데 출제자분이 맞출 수 있으려나 이렇게 딱 배려를 딱 해주셨습니다. 아, 얼마 좋습니까? 바드럼 명세서가
떡하니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드러운 명세서를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바드러운과 지급은 어디서 보라 했어요? 맞아요. 자금관리 쪽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관리 이렇게 보면 되고, 어디 바드러운 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어음은 자금 쪽에 해당이 돼요. 자 봤을 때 바드러운 명세서 날짜는 몇에서 며칠? 7월 20일자에 만기 도래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뭐 필요 없어요. 10월 말까지 하면 돼요. 어차피 만기일 여기 나오거든요. 어차피. 자, 그렇기 때문에 주한 실업을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결의일자 2월 20일자이고요. 발행일자 2월 20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유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만기일자는 7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음번호에 대해서 이제 또 물어보기 때문에, 자, 어음번호를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죠. 주한실업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있구나. 2월 28일 만기일자, 7월 20일 만기일자. 두 개였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뭐예요? 자가 2024 022 00001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 정답 몇 번? 자, 1번 따라가면 되죠. 12번에 나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이거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큐버에서 한 해 동안 상여금 계정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분기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분기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거 프리해설 할 때마다 계속 보지만 다시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분기, 그 다음에 반기, 그 다음에 월별,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에서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기, 반기, 월별은요, 자, 여기서 계정 과목이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고 했을 때, 이제 분기, 반기, 월별은 기간을 뜻합니다. 기간. 그러니까 분기, 반기, 월별은 기간을 뜻하고요. 계정 과목이 수익과 비용을 뜻하는 경우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수익과 비용은 재무제표에 어디에 해당돼요? 맞아요. 손익계산서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용어를 합치면 돼요. 뭐냐면은 기간별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기를 키워드로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간별 손익계산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랑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기간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는요, 말 그대로 이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경영성과 나타내는 표다 보니 1월부터 누계 금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로 이제 많이 보는 부분이고, 문제에서는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분기, 반기, 그 다음에 월별 등 해가지고 이제 조회를 하는 게 기간별 손익계산서고, 관리항목별 손익계산서는 뭐냐면은, 관리항목별 손익계산서는 관리 항목, 즉 아까 얘기했듯이 C1에 해당하는 뭐 사용부서, 관리항목별 아까 원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물어보는 부분이고, 프로젝트 이런 거 이제 해당하는 관리 항목을 더해서 이제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월별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이제 조회하는 부분이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RP에게 2급에서는 여기 두 가지 위에서만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ERP에게 1급은 이 세 가지 범위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는 ERP에게 2급에서는 문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나오긴 한데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주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분기, 반기, 정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상여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기에 대해서 물어보니 여기서 이제 분기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분기는 지금 한 해 동안 이제 많이 사용한 분기니까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모두 다 검색해 주면 되고요. 출력 구분은 계정별로 해서 조회키 눌러주면 됩니다. 조회키 누르면은 상여금이 이렇게 나오고요. 각각 분기별로 해서 이 금액들을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한 분기는 몇 월이냐 라고 물어보니 이 부분이죠. 3, 4분기 9에서 12월 달에 상여금이 제일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씨 부럽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12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200만원입니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에 이와 관련된 2024년 12월 말 결산 수정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소모품 취득 시 자산 처리합니다. 이 문제는 거의 매차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고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소모품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말 재고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이라 결산을 할 때 이제 12월 31일자가 되면은 소모품에 대한 재고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12월 31일자를 했을 때 이 재고 조사를 할 때 그러면은 소모품의 재고 조사는 당연히 내가 계정 과목을 비용으로 처리를 했을 때 해당하는 부분. 비용 처리했을 때. 비용 처리하면은 12월 말자가 되면은 재고조사 할 때 사용한 만큼의 비용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에서 제외시켜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뜻은 뭐냐? 내가 이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쓰겠다라는 목적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취득 시 뭐예요? 자산 처리한 거죠. 자산 처리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12월 말 됐을 때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하겠다.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내가 썼잖아요? 그럼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안 썼잖아요? 비용이 아닌 거예요.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하겠다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소모품으로 해서 자산에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1번하고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논리로 얘기하면.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거는 한번 까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취득했을 때 금액, 기말 재고액은 200만원이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취득 금액에서 미사용 금액으로 빼주면은 200만원이더라.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그러면은 내가 사용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악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소모품이 키워드가 되고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려면은 총계정 원장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총계정 원장에서 보는 것보단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보는 게 더 쉬우니 저는 재무상태표로 한번 계속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보시면은 여기 재무상태표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12월 말 결산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소모품이라고 있어요. 800만원입니다. 자, 소모품의 800만원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아직 사용 안 한 걸로 처리할 테니 일단은 자산으로 처리한 거고, 기말 재고액을 했을 때 얼마예요? 미사용 금액이 2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6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쓴 만큼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소모품비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4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202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세금계산 합계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번에서 20번입니다. 15번, 20번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리, 그 다음 플러스 메인 매출장을 통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관리를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키워드가 됩니다. 이 부분이 키워드예요. 직접적인 키워드고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조회를 하면은 바로 나와요. 자, 여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있죠? 자, 클릭합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매입 세금 계산서의 부가세 총 합계액은 얼마? 940만 원이다. 자, 매입 쪽이죠. 그러면은 구분을 매출에서 매입으로 변경해줘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에서 12월이고 자, 여기에 조회를 해서 자, 한번 불러오도록 해봅시다. 자, 총 합계액 얼마? 세액이죠? 940만 원이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돼. 자, 그 다음에 2번. 성호기업의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총 2장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호기업 한번 볼까요? 자, 거래처 발급을 했죠? 예, 그러면은 매출입니다. 발급은 매출, 예, 수령은 매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호기업에 이제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니까 성호기업은 여기 몇 장이에요? 2장이에요? 아니죠. 몇 장? 3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2장이 아닌 3장이더라.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유신상사의 거래처에 수취한 부가가치세액은 140만 원이다. 이게 매출 매입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매출 매입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때 종이는 이제 신흥증자 하나뿐이고 유신상사는 세액이 얼마? 140만 원이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또 뽑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신흥전자에 매입한 전자사용기산서 중 11일이 경과한 전송분이 한 장 존재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전자외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전자외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전자사용기산서 외에 11일 경과 전송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로 발행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전자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상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반전폐 입력에 좀 돌렸긴 한데 일반전폐 입력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전자사용계산서 11일 이내 전송 여부는 부로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실 ERP에게 2급은 깊게 들어가면은 좀 문제가 좀 그러니까 보기가 좀 어려워지긴 해요. 사실.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자사용계산서 11일 이내 전송 여부를 여기서 또 체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확실히 틀린 건 2번입니다. 그래서 11일 경과 전송분이 존재하더라. 이 부분은 맞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는 11일 경과 전송분 포함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 매입하는 부분 자체가 종이 매입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관상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11일 경과 전송분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 이게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폐 입력도 같이 확인을 해서 보여드린 부분이었고 맞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번에 답 몇 번? 옳지 않은 거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못하는 거래를 확인하였다. 다음 중 거래처와 불공제 사유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요 키워드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거래를 확인하였다. 이 부분이 키워드가 돼요.
이 서식 있죠? 뭐예요? 그렇죠. 매익색 불공제입니다. 직접 이제 이렇게 찾으라고 딱 안내를 해놨죠. 매익색 불공제에서 보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익색 불공제 내역에 자 클릭합니다. 자 2024년도 2기입니다. 매익색 공제받지 못하는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날짜는 10에서 12월 달이고요.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시험을 11월 달에 쳤기 때문에 기간이 이제 11월 달까지 나와서 그때는 조정을 했어야 되는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12월 달에 풀이해설을 하니 이제 바로 뜨지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날짜를 볼 수 있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회 키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감독관 할 때 여기까지 볼 줄 아는데 그 이상을 할 줄 모르는 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좀 많이 답답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서식을 조회할 때 반드시 이 불러오기를 꼭 하셔야 돼요. 불러오기 안 하면 당연히 안 뜨죠. 없는 줄 알고. 그래서 불러오기까지 해줘야지만 자 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자 클릭합니다. 얘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가 떠요. 뭐예요 사유가? 자업대비 관련 매입세, 기업 업무 추진비에 관련된 매입세입니다. 자 몇 번?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없고요. 유일하게 1번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거래 내역을 전표 입력한 후에 2024년도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직수출한 원화 금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원래 이 문제에서는 ERP에게 1급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ERP에게 2급에서 지금 나오는 문제입니다. ERP에게 1급에서는 직접 입력을 해서 이 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 ERP에게 2급에 나올 줄이야.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제가 이때까지 풀이해서 하면서 본 적이 없는 신유형 문제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ERP에게 1급에서는 이게 딱 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게 약간 떡밥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약간 떡밥을 좀 던진 것 같아요, 느낌이. 과연 회수를 할까? 과연 내년에. 자,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표 입력입니다. 전표 입력 문제는 나온 바는 있어요.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이제 외화를 넣으라는 또 문제는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 두 번째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수출입니다. 게다가 영세 수출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서식, 수출 시점 명세서를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수출이 키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표 입력하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의 요청사항은 두 가지 요청사항이더라. 이렇게 또 확인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인당 900원이기 때문에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원래는 120만 N에 100엔당 900원입니다. 120만 N에 900원. 원래 그 목적인데 잘못 만든 것 같아. 달러하고 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달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2,000달러에 이제 900원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달러 문제였는데 이걸 엔화로 바꾸면서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길게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전표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전표 입력을 날짜는 9월 13일로 잡아줍니다. 자, 품위 내역 한번 볼까요? 품위 내역은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유형은 매출, 그 다음에 구분은 차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코드는 도요다를 주면 되고, 금액은 1,080만원. 아까 얘기했었죠? 1,080만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게 참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1인당 900원으로 그냥 해주시고요. 그냥 곱하기 12,000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1,080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네, 이렇게 할게요. 할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고, 증빙은
수출이기 때문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타죠. 예, 기타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거 그러니까 도전이나 아니면은 K랩은 사실 안 잡아도 되는데 아이큐브 핵심 ERP는 요거 부가세 예수금 다 처리해줘야 돼요. 영원이라도 꼭 다 처리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대로 봤을 때 여기 신고 기준이 9월 13일 세무 구분을 수출 이렇게 잡아줘야지 수출 시점 맹세서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냐면 1080만원 이렇게 주면 되고, 수출 신고 번호 있죠. 이건 선택인데 그냥 적어주면은 또 좋긴 한데, 근데 적어줘도 어차피 이거 안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1212 X 예.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돼요. 예,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40102 해외 매출 해가지고 1080만원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인자 기문창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승인자 안 나오면 이거 하다 말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이렇게 해주는 거고, 원래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시세 관리에서 보시면은 수출 시점 맹세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2기 예정이니까 7에서 9월로 잡아줘요. 여기에서 이제 불러오게 해주면 돼요. 뜨죠? 이렇게 하면 불러오기 뜨죠? 수출 신고 번호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뜨는 거고, 안 넣으면 그냥 쓰기를 넣어주면 되고요. 통화 코드는 F2번 누르고 JPY 해주면 돼요. 그래서 환율은 900 외화 12,000 이렇게. 그러면은 1080만원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돼. 사실 의미 없는 문제긴 한데, 원화 금액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솔직히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해줘서 하면은 1080만원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그냥 입력을 해주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를 엔화로 바꾼 것 때문에 저도 좀 문제가 혼란이 생겼는 것 뿐이고, 사실 이거는 얘기해줄 필요는 있긴 한데 아무도 이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이 금이 잘못됐거든요. 이거 분명히 아무도 얘기 안 했나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만 이제 정신 팔렸으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ERP에게 2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입에 대한 예정 누락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과세기간에 예정 신고 누락분 부가가치세 합계 금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자, 예정 신고 누락분이 있음을 확인했대요. 자, 이거는 문제에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시는 게 나아요. 어디냐? 예정 신고 누락분은요,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거 꼭 외우시고요. 자, 외우란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는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예정 누락분 니콜 메인 매출장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포 장부 관리에 보시면은 메인 매출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은 아무 때나 막 뽑는 게 아니고요. 신고서 기준 여기 자 클릭해요. 클릭하면은 여기 예정 신고 누락분 제외 뭐 조회 이렇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큐브고 예익이 확정 신고 시 누락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인지 매입인지 봐야 되는데 출력 구분은 매입입니다. 그래서 세무 구분은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신고 구분 필요 없고 그냥 조회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 이제 뭐 보면은 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자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자 클릭해줘요. 예정 누락분 조회 자 클릭. 그러면 뜨죠. 있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표일자가 7월 1일로 되잖아요. 이거는 기준 금액이고 신고 기준에는 12월 20일. 그러니까 발행은 12월 20일에 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매출은 7월 1일에 매출한 건데 누락을 해서 12월 20일에 그냥 이제 쇼 보고 발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누락이 된 부분이거나 라고 또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액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110만 원이더라.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8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 사업장에 회계 담당자가 당사의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려고 할 때 어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한지 고르시오입니다. 아, 이것도 신선한 문제네. 이것도 신유형에 대한 문제고요. 이렇게 찾아보라는 문제는 나와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가 어디에 있는지 조회하는 거는 시스템 관리 쪽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는 시스템 관리에서 입력하기 때문에 어디냐면은 사업장 등록에서 좌클릭을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할게요. 이거는 반대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다음 중 관할 세무서는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문제랑 관할 세무서를 확인할 때 어느 메뉴냐 이거예요.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물어볼 때는 여기 이제 사업장 등록에 봐가지고 관할 세무서는 송파입니다 라고 이제 답을 이제 한 적은 있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찾는 건지 물어보는 거죠.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 니콜 뭐예요? 사업장 등록이더라 이렇게 보아주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 안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ERP회계 2급 문제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입니다. 자, 여기 키워드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신용카드니까 서식 있죠. 뭐예요?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령 명세서가 있어요. 수령 명세서입니다. 수령은 매입이고요. 발행 직계표는 매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하고 매입 둘 다 돼 있는 서식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취 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 2기 확정이에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되고 불러오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신용카드 매입 사용된 카드는 전부 사업용 카드로 사용을 했다. 자, 사업용 카드 여기 동그라미 다 돼 있죠. 이 뜻은 뭐냐면은 사업용 카드를 이용을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에 고정자산 매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매입분이 존재를 하지 않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뭐 오른쪽으로 봤을 때 고정자산 매입분을 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아, 고정 매입분은 없더라. 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202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이 발생한 거래처는 총 4개의 거래처다. 4개의 거래처예요? 아니죠. 3개의 거래처죠. 그래서 4개가 아닌 뭐예요? 3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4번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에게 불러올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잘해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신용카드 수취명세서는요 부가세 신고서에 14번 단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 매입으로 봐요. 기타 매입으로 보고 그 밖에 매입 공제. 그래서 그 밖에 매입 공제도 41, 42, 43 해가지고 또 서식에 또 이렇게 또 세세하게 또 나눠지거든요. 거기에 반영이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자, 날짜가 확정 신고죠. 자, 여기서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불러오기를 할 때 여기 14번란에 자 클릭을 하면은 일반 매입 여기 있죠. 아까 고정 매입이 없다는 거 확인했고 일반 매입 40만원에 4만원 돼 있죠. 이게 어디서 반영돼 있냐면은 여기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에 금액이 그대로 40만원, 4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땡겨서 와서 부가세 신고서에 이 금액이 반영이 돼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명세서 제출본. 여기 서식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입니까? 20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ERP에게 이거 문제는 간접 키워드가 조금 몇 개 나온 것 같고요. 신유형에 대한 문제도 좀 나온 것 같네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연도니까 한번 신유형에 대한 떡밥을 한번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상용화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 조금 어이가 없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출제하다 보면 또 실수 나와요. 저도 모의고사 만들다 보면 또 실수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ERP에게 2급은 평균 60점 또는 각각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합니다. 대신 40점 미만인 경우 꽈라가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2025년도 일정이 나왔습니다. 2025년도 1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 ERP에게 2급도 합격해서 ERP에게 1급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RP 회사는 주로 기업에서 이제 쓰기 때문에 ERP라는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ERP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합격하셔서 꼭 기업에 취업해가 ERP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ERP 프로그램에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경력을 좀 쌓으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 다음 인사 2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데 매우 감사합니다.